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시작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장성철 교수님 비판하는 댓글은 장성철 교수님 다 확인하고 계시고 장 교수님 말고 저한테 비판하십시오. 저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이 5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판세 먼저 좀 짚어보죠. 오늘 아침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공개된 여론조사인데요. 코리아 리서치가 MBC 의뢰로 지난 1월 7일에서 8일 이틀 동안 1,003분을 대상으로 해서 20대 대선 관련한 조사를 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30 유권자 후보별 지지율을 보니까요. 이재명, 안철수 후보가 높고요.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보여져요. 오류요? 네, 왜냐하면 예. 7일, 8일이면 금요일, 토요일 여론조사를 한 건데 네. 보통 여론조사하면 첫째 날이 70% 정도 다 여론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갈등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여가부 폐지, 그다음에 뭐 일반 병 네. 200만 원 공약 이런 것들은 20대 남성에게 상당히 혜택을 주는 그들이 원하는 네. 공약이란 말이에요. 예. 그것에 대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어허. 상당히 윤석열 후보가 15.5% 남성에서는 20대 예. 남성에서는 이렇게 좀 낮게 나왔는데 음. 좀 앞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보면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 네. 근데 이때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예. 확실히 20, 30대에서 밀린다.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20, 30대의 지지를 윤석열 후보가 많이 받았는데 예. 그동안의 여러 가지 실수와 의혹 때문에 많이 20, 30대에서 까먹은 건 사실이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내일부터 나오는 여론조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말씀은 여론조사에 오류가 있었다기보다는 시기상으로 지금의 현재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때 실시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오류라는 단어를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몇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네. 20, 30대가 사실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철회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는 공정의 개념이 가장 공정의 가치라는 부분이 무너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이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고 김건희 씨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는 것은 20, 30대한테 상당히 큰 충격을 줬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공정이라는 이미지로 사실은 대통령 후보까지 됐는데 네. 본인의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너그럽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부분이 있고 네. 또 이제 장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의 갈등 요소도 작용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20, 30대는 특히 자질 문제 이런 문제에 대단히 민감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질 문제요. 예, 능력. 그래서 예. 뭐 3프로 TV나 이런 데 나와서 했던 발언들 이런 부분들이 30대한테 상당히 좀 실망감을 줬을 거다. 예.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을 거로 보여지고요. 물론 네. 뭐 이준석 대표와의 또 연합을 통해서 이걸 다시 반전을 시킬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20, 30대에서 떨어진 이유는 바로 그런 세 가지 요소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 교수님의 분석대로라면 내일 모레 나올 것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되시네요. 약간의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약간의. 크게 20, 30대에서 네. 예전처럼 지지율이 다시 엄청나게 상승하는 일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의 연합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반등의 기회는 잡았다고 봐요. 네, 중요한 건 앞으로 네. 그러면 정말 20, 30대가 설득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행보나 또는 실언을 줄이느냐 이런 문제가 영향을 미칠 알겠습니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이요. 이 여론조사에서 절대로 투표하지 않을 후보 문항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윤석열 후보고요. 2위를 차지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인데 1, 2위간 차이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37.8%고요. 예. 이재명 후보는 34.1%, 아하. 안철수 후보는 4.4%로 상당히 낮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이 양강 후보가 비호감도가 높다. 아니면은 네. 이 양 진영에서 그쵸? 상대방 후보 예. 경쟁자인 후보에 대해서는 싫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절대로 찍지 않을 후보에 대한 수치가 높다라는 것은 네. 외연 확장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선거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예. 40대 40 거의 뭐 이렇게 진영 부분보다 네. 나머지 20% 중도 싸움일 텐데 네.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가 결국에는 대선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혹시 뭐 예. 다른 뭐 비슷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사람 다 사실은 좀 국민들에게 실망시킨 부분이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거죠, 사실. 그리고 뭐 아까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국 결집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 진영 이번에는 강하게 부딪히는 영역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그러니까 상대당 후보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중도층이 어떻게 바뀌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네. 그런 비호감들을 어떻게 줄일 거냐 하는 문제가 두 사람한테 다 숙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조금 불행한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상대방 후보가 미워서라기보다 우리 후보가 좀 더 나으니까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후보가 싫어가지고. 좋은 건 둘째로 치고 상대방 후보가 너무 미워 싫어요. 죽겠어.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되면은요, 막 예. 상대방 후보가 정말 좋은 정책을 얘기를 하더라도 예. 안 들으려고 그래요. 맞아요. 아유, 무조건 나 싫어, 그냥 안 들어, 그냥 예. 이런 거거든요. 아, 이거는 국민들 탓이 아니라 각 후보들 탓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지금 그 문제 중에서 특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 1위로는 도덕성 논란이 꼽혔고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 1위로는 정치 경험 부족이 꼽혔는데 이 여론조사에서요. 장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도덕성 논란이 45.3%인데 네. 결국에는 전과 사범이라는 문제, 형수에게 욕설했다라는 문제, 그다음 김부선 씨랑 뭐 무슨 일이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과연 도덕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만한 네. 도덕적인 자질을 갖고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진 것 같고요.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험 부족이 25.2%거든요. 네. 이것은 검사만 26년 하셨잖아요. 최고의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대통령 자리에 예. 정치를 해보지 않은 분이 가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네. 근데 하지만 도덕성 논란이 후보 선택에 있어서 더 큰 기준이 되거든요. 아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능력이나 자질이 되더라도 야 이거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전과 사범 이분이 대통령 될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치명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에게 좀 더 안 좋다. 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가 40% 내외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 아하.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더라도 치고 못 올라가는 이유가 도덕성 문제에 문제다. 발목이 잡혀 있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최 교수님요. 전과 사범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전과 사범은 여기에 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 문제는 이제 형수 욕설 예. 관련된 문제가 저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대장동 관련된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죠, 사실은. 어떤 이제 뭐 사실 여러 번 그 형수 관련된 문제는 본인이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건 바꿀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뭐 그냥 사과하고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밖에 없고요. 네. 대장동 이슈는 지금 재판이 시작이 됐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게 25.2%가 정치 경험 부족인데 그다음이 23.1%별 차이가 없어요. 네. 그게 뭐냐면 가족의 도덕성이에요. 이게 이제 김건희 씨 관련된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슈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세 개로 나눠져 있고 세 번째 말실수도 15%거든요. 네. 이 세 가지 이슈가 사실은 연동돼서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본인의 말실수 문제는 물론 지금 조심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또 뭐 말을 실수하거나 아니면 이제 실언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 도덕성도 문제지만 본인의 자질의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랬을 경우에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네. 막판에 가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이런 태도는 안 좋은 게 뭐냐면 예. 오늘 김만배 씨와 관련해서 대장동 맞아요. 재판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재명 후보에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만배 씨가 네. 아니 이거는 이재명 지사 성남시에서 시킨 대로 저희가 했어요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재명 후보에게 물어봤더니 오늘 재판이 열렸어요? 이런 식의 얘기는 결코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안 된다.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시고 네. 사실관계를 얘기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도덕성 문제 해결의 방식이 그런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외면하시는 거. 네. 김부선 씨와의 어떤 관계 그러면 아무 얘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냥 회피하시는 거예요. 네. 그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같은 여론조사에서요. 윤석열 후보가 2030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라는 내용.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성철 교수께서는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와의 그 화합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근데 2030을 타겟으로
의로한 새로운 주택 등의 정책들 공약이 발표된 부분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어떨까요? 지금 화합이라는 것이 콘크리트 같은 굳건함, 흔들리지 아니죠. 않음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될까요? 위험해요. 아직은 위험하죠. 예, 왜냐하면은 서로 지금 신뢰가 깨졌는데 선거를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네. 봉합된 거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그냥 아유 알았어, 내가 너의 영역은 그냥 지켜줄게, 인정해줄게 이런 정도인데 예. 만약에 두 가지 문제예요. 이준석 대표가 여러 캠페인을 하는데 혹시 실수했거나 하거나 예. 아니면 캠페인을 정말 했는데 지지율이 안 올라가거나 네. 이런 상황이 닥치면 윤석열 후보는 아, 내가 이준석 대표 하자는 대로 했는데 이게 뭐야, 지지율도 안 올라가고 네. 그럼 다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누구랑 상의해야 돼? 네. 이런 식의 생각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향후 일주일 동안의 지지율이 네. 봉합이냐 아니면 콘크리트 본드 순간 접착제로 완전하게 굳어지느냐 갈림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장 교수님께서는 윤석열 후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나 아마도 많은 분들의 생각은 윤석열 후보 본인보다는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일으켰던 그래서 네. 지금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화합함으로써 본인들은 이렇게 약간 물러나고 좀 조용할 뒤로 수밖에 없는 물러났죠. 이분들이 네.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준석 대표가 실수를 할 경우에 빠라! 이분들은 이럴 먼저 그렇죠? 거예요. 그게 네. 가장 크겠죠. 그렇죠. 예.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비슷한 양상인데 예. 기본적으로 아직은 불안한 동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불안한 된다고 동거. 저는 보고요. 네. 그러니까 필요해 서로가 필요해서 사실은 봉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건 본인한테 엄청난 부담이에요. 네. 당내에서 뭐 지난번 봉합하기 전에 아시는 것처럼 뭐 사퇴하라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랬죠. 교리안까지 만들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도 봉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윤석열 후보도 당연히 후보 입장에서 봉합을 안 하면 선거에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갑자기 봉합을 해놓으니 이게 뭐 서로 신뢰가 회복돼서 봉합된 게 아니잖아요. 네. 신뢰는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쌓이지 않았어요. 관계라는 게 어느 하루아침에 어떻게 신뢰가 생깁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불안감을 갖고 불만도 많다고 저는 봐요.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윤핵관들이 불만이 없겠습니까? 저는 불만 많다고 봅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안고 가는 거죠. 이준석 대표도 윤핵관에서 그러면 다 모든 걸 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적 어떤 봉합인데 이 네. 봉합은 정말 조금만 균열해도 파괴될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있다. 누구 하나 또 비판하고 이러면 또 받아치고 지난번에 박수영 의원하고도 또 한 번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네. 하면 이게 아직은 지켜봐야 돼요. 완벽하게 콘크리트가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켜보는 가운데 딱 불거진 첫 번째 관심 사안이 여가부 폐지 네. 선언입니다.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는 바로 이 자체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생각과 의견을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인 것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방식이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SNS에 한 문장 땅 던지고 말아요. 설명도 없고 전제도 없고 이 방식 어떻게 보세요? 20, 30대를 겨냥한 특히 예. 남성들을 겨냥한 공약 아니겠습니까? 네. 홍보 캠페인도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홍보 캠페인이에요. 그 방식이 결론부터 내죠. 와 정말 시원하다, 화끈하네 이런 네. 생각을 갖는 것 같은데 네.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방식이 지금 예. 이준석 대표가 끊임없이 이번 대선은 세대 포이론으로 해야 된다. 60대 이상은 우리를 광범위하게 지지를 하니까 20, 30대만 잡으면 된다. 특히 남자들을 잡아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 공약을 한 건데 예. 과연 20, 30대 다른 여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다음에 40, 50대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중도층의 분들은 네. 이러한 공약을 던진 것에 대해서 예. 또한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솔직히 저는 잘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아직까진.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나오는 대략 여론조사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일각에 의하면은 윤석열 후보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얘기가 사실을 나오죠. 모르고 그냥 이준석 대표가 밀어붙인 건데 예. 지금 공약들이 대부분 자 선조치 후보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에게 아니 여가부 폐지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라고 하니까 1, 2분 정도는 예. 아니 어떻게 하고 뭐가 문제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국가와 사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끊었잖아요. 네. 이건 뭔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 예. 이런 모습이 계속 보이면은 위험하다. 병사 200만 원 지급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제 임기 내에 국가와 사회를 사겠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준비 안 된 후보가 아니야? 이준석 대표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아니야? 라는 인식을 줄 수 있거든요.
위험해 보여요. 그 말씀은 감독이 김종인에서 이준석으로 교체됐을 뿐이지 결국은 윤석열 후보에게는 연기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래도 이렇게 뭐 당대표가 감독이고 네. 후보는 이제 연기자인데 네. 연기를 좀 지도하는 거다.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 교수님. 예.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원희룡 본부장이 사실은 선대위 정책을 총괄하는 네, 분으로 맞아요. 딱 이렇게 옹립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 여가부 폐지가 아주 중요하고 파장이 큰 공약을 원희룡 본부장이 몰랐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어떻게 얘기가 보세요? 나오고 본인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조직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선대본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 슬림화했는데 그러면 네. 조직이 체계적으로 돌아가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장 교수 잠깐 언급했지만 이준석 대표가 만약 밀어붙여 후보한테 얘기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했다고 하면 네. 그거는 정말 이상한 조직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 안 하겠습니까? 예. 후보 패싱이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후보 패싱 문제가 나와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랬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 대체 후보가 누구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연기를 시킨다고 연기만 시켜가지고 그럼 저 사람한테 우리가 국가를 맡길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제 조직을 만들었으면 조직 체계에 맞게 움직여야 돼요. 정말 급한 일을 결정할 때는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결정할 수는 있지만 네. 후보가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요한 사안을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예. 또 하나는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아하. 비선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중간에 끼어들고 뭐 직접 본인이 지시해서 문제를 처리해 버리고 네. 이런 보고체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분란의 요소로 또 작용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 17글자잖아요. 여성가족부 폐지. 네. 이렇게만 올려놓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까 잘 지적하셨는데 여성들 입장에서 그건 20, 30대 여성만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40, 50대 여성 안 계십니까? 아니 갈라치기 하고 이런 모습이 좋게 보이겠냐고요. 저는 예. 대안을 내면서 예를 들면 양성평등부로 만드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딱 7자만 썼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주는 그 뭐랄까요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때 아닌 멸공 논란, 멸공 챌린지 논란이 이어집니다. 그 출발점은 의회의 인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었는데 국민의힘이 받고 윤석열 후보가 받으면서 이어져서 정치화되어 가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장 교수님 네? 동참하십니까? 이 멸공 챌린지? 안 하죠.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정치권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하, 너무 예. 과한 또 홍보 캠페인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젊은 분들이 홍보 기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재기발랄하게 한 것 같은데 아하. 윤석열 후보까지만 한 것도 그냥 봐줄만 했는데 네. 그 위에 다른 국민의힘 분들이 하는 최재형, 것은 나경원, 뭐. 네. 예. 김진태 의원 뭐 이렇게 네. 한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비판을 더 심하게 하고 싶은데 예. 최진봉 교수님께서 하시는 이어서 좀 심하게 그러면 아니 최진봉 이게 교수님. 진짜 지금 언제인데 색깔론을 또 꺼냅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또 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게 멸치 사진도 여수 멸치예요. 네네. 그것도 지금 호남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수 항쟁이 여수, 10,000명이 네. 거기서 사망을 했습니다. 아픔이 있죠. 크죠. 그것도 문제고 또 문파 네.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멸공에다가 앞에 또 문파를 붙였어요. 아이고. 이런 형태의 일들이 과연 갈라치기 하고 통합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리고 색깔론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네. 일부의 극렬 지지층은 성공시키지만 장 교수마저도 설득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장 교수 과연 합리적인 분인데요. 도움이 되겠나?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장성철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